네이트판을 읽다 보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실들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교입니다. 얼마 전 5월 5일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한 생존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극히 일부만 나왔고요. 제보자가 자신의 이야기 전체를 네이트판에 올렸습니다. 자식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와 계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친부랑 계모가 학대한 적이 없다고 우기다가 교회 장로가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 이리 말하니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두 년놈을 굴비처럼 묶어서 감방에 보내는 것이 타당한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SBS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자의 친모는 친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친부와 계모는 불륜 커플이었고요. 친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K네티즌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충남 아산 지역의 목사고요. 실명과 얼굴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손품 조금 파시면 금방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인자하게 잘생긴 훈남 목사입니다. 사람 인상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2023년 3월 7일자 인터뷰 기사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XX 교회 담임이자 온양 서지방의 감리사인 땡땡땡 목사가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하게 살아야 한다. 성령이 말씀으로 말씀과 치유를 받으면 확신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랑을 유지해가면서 하나님 본받는 자로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다. 친절한 금자씨의 너나 잘하세요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말만 예쁘게 잘하는 사이코패스가 저 인간의 본질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요. 목사 부부는 그 동네에서 도망갔다고 하고요. 또 목사와 계모는 연금을 받기 위해 목회를 그만두고 희망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정 처벌은 어렵지만 희망퇴직 신청이 취소가 되면 영구 제명은 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교회 측의 향후 대응을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봅시다. SBS가 큰일 했습니다. 방송이 안 나갔으면 여전히 목회하면서 잘 살았을 테니까요. 네이트판을 읽다 보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실들이 많아서요. 어찌 이 끔찍한 짓을 17년이나 겪었나 싶었습니다. 친부와 계모가 한 학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똥오줌 먹이고 상한 음식 먹이고 토사물과 벌레더미였습니다. 개밥 그릇과 하수구 거름망을 핥아먹게 했습니다. 손을 묶어서 화장실에 가두어서 감금했습니다. 벽에 머리 찍기, 물고문, 강목으로 맞기, 따귀, 구둣발로 맞기, 기타 등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시골교회 사택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계모가 낳은 이복동생 청기저기 손빨래 이것도 다 했습니다. 집안 살림, 교회 예배당 청소, 마당 풀 뽑기, 돌 골라내기 이런 일들을 다 해냈죠.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오빠를 친부와 계모 둘이서 하루 종일 사정없이 때렸고 결국 둘째 오빠가 사망했습니다. 오빠랑 제보자를 발겨벗고 놓고 성관계를 시켰습니다. 제보자에게 손가락으로 생식기에 손을 넣어보라고 시켰고 생식기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SBS에서는 공중파 방송의 특성상 수위 조절해서 나갔고요. 적나라하고 날 것 그대로인 내용으로 제보자가 네이트판에 폭로했죠.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학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찰이나 법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은밀하게 가정 안에서 행해지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것입니다. 외래에 오신 환자분들이 뭔가 내 어린 시절이 힘들었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 일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깊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땡땡땡 목사 또한 친자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둑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하라고 때리고 매에 못 이겨 돈을 훔쳤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때렸죠. 친엄마에게 전화가 몇 번 왔었냐고 물으면서 또 죽도록 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했죠. 친모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네 애미는 다방여자다. 병신, 마귀새끼, 귀신은 뭐하나 몰라. 너 같은 년 안 데려가고. 밖에서는 세상 교양 있는 교회 목사 사모가 집안에서는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았던 인간이더라고요. 이런 막말과 쌍욕을 하면서 이북 자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적대감, 안티패시의 반대말은 공감, 즉 엠파시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비판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자식을 차별 대우하면서 한쪽은 편애하고 한쪽은 무시하는 경우, 자식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 등등이 다 해당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이런 가정에서 큰 자식들 많이 만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딸로 태어나서 남존여비, 남아 선호사상 이런 걸로 상처받은 경우 많습니다. 창피를 주면서 자식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공부 잘하고 예쁜 둘째 딸만 옷 예쁘게 입혀서 데리고 가고 상대적으로 못생기고 스펙이 별로인 첫째 딸에게는 친척 결혼식을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 봤습니다.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말을 잘 안 들으면 집에서 내쫓을 거야. 이번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면 너가 모아놓은 피규어 다 내다 버릴 거야. 이런 경우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에게 중간 연락책 시키는 경우는 아주 흔하죠. 아빠에게 이번 주에 있는 할머니 생신에 엄마는 안 갈 거라고 전해줄래? 이러는 거죠. 어린 자식 붙들고 성인 취급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딸인 너에게나 이런 말 하지 누구에게 이런 말 하겠어. 이러면서 아빠 욕, 고모 욕, 할머니 욕 하는 경우죠. 어린 자식을 성인 취급하면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거죠. 너가 안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말로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BS의 제보자분은 극단적인 신체적, 성적, 기타 모든 학대를 다 당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부모들도 본인들이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 또한 본인들이 당하는 것을 학대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성인이 된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면 부모가 내가 밥을 안 줬냐? 학교를 안 보내줬냐? 때리기를 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서적 학대 말고도 부모의 방임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학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라면 방임은 해줘야 할 것을 안 해주는 경우죠.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죠.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건강관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방임이고요.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것도 방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평일에 초등 아이들 5-6명이 학교를 안 가고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학교를 안 다니냐고 물어봤죠.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 3가족이 자식들더러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킨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선택이 없는 미성년자 자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의무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것 또한 방임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 말고도 자식의 고통이나 정서에 무관심한 것도 방임이죠. 자식이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방임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는 20대들이 부모 몰래 병원 다니는 경우 있거든요. 너가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렸느냐. 정신과 다니면 기록 남아서 안 된다. 이러면서 못 다니게 하는 거죠. 이것도 방임입니다. 또 가끔 뉴스에서 기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새아빠가 자식을 성적으로 유린하는데 엄마가 알면서 방관하고 딸에게도 입 다물게 하는 경우죠. 역시 방임입니다. 학대 못지않게 방임 또한 자식에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들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이죠.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런 말로 자식을 간섭하고 자식의 삶을 통제합니다.
결혼을 한 아들 집에 아무 때나 시부모님께서 막 오시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스트레스 받으니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라고 아들이 말씀드린 거죠. 내가 내 자식 집에 갈 때도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이리 대답했다는 분도 봤습니다. 또한 자식의 감정 따위는 전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정서적 방임을 하는 부모 또한 한국 사회에 수두룩 빡빡합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사적 덧붙입니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제가 지어내서 쭉쭉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가정 내 트라우마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한 내용들 제가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트라우마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힘든 트라우마를 입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이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럼 부모가 나를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혹은 말로 학대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모가 좋은 양육자, 나쁜 학대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부모랑 친해져서 보살핌 받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부모가 나를 때리면서 학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가 맞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고 학대하는 거다. 내가 잘해야 한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못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복잡한 도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잘하면 나를 잘 돌보아 줄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과한 죄책감을 가집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막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 일리가 있는 속담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식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면서 과한 효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이죠.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죠. 내가 충분히 나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 개념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기 혐오의 감정을 베이스로 깔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향후 경험하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 맺음의 기본 틀이 되는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맺는 긍정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평생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또한 키워지기 어렵죠. 좋은 사람을 봤어야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우리 부모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 안 마시고 생활비 가져다 주고 아내를 때리지만 않으면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낮게 세팅되죠. 또한 가정 내 학대 피해자는 무기력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뭘 해도 되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살면서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만사 쉽게 포기합니다. 또한 공허감도 기본 정서로 깔고 갑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죽으면 편할 텐데 내가 왜 이 수고로움을 겪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바로 들게 되는 거죠. 기승전결에서 승과 전이라는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기와 결만 있게 되는 건데요. 결은 죽으면 편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쉽게 기결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가정학대 피해자들에겐 두고두고 부정적인 스크래치가 남아 앞으로의 인생 또한 힘들게 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들은요, 부모의 이기성과 미성숙함에 상처를 받는 거지 부모의 서툼에 상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하고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못난 부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를 자식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못해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형편이 넉넉한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서툼 또한 이해합니다.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책임과 헌신의 가치를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바람직한 기본 태도를 가진 서툰 부모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부모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제보자 분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K 네티즌들의 힘을 빌어 사이코패스 가해자 목사 부부의 사회적 매장도 기대해봅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서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지금도 스스로에 대해 존재 자체만으로 타당하다는 느낌이 안 드시는 분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성인이 된 지금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참고 견디지 마시고 부모와 분명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힘이 없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